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겁니다. 사람도 금세 지치는 더위에 농작물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까맣게 타들어가는 고추밭에 물을 뿌려보지만 힘없이 말라 비틀어지기가 일쑤고 상추나 깻잎 같은 잎채소도 더위에 녹아내리는 걸 보면 그걸 지켜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코로나19에 작년에는 비, 올해는 폭염,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 찾아오는 혹독한 시기를 농촌과 농민들은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키고 어떻게든 농사를 이어가려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기후 상황을 비롯한 여러 불안 요소들이 하루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농작물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이 더위 속에서도 쉴 틈 없이 일하실 텐데요. 그래도 아시죠? 점심때부터 오후 4, 5시쯤까지 가능한 바깥에서 일하는 건 피하셔야겠습니다. 꼭 작업이 필요하다면 그늘을 만들 모자와 통풍이 잘 되는 옷 챙기시고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스농퀴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칼처럼 날렵하고 반짝이는 은빛 몸매가 돋보이는 이것의 은색 비닐은 구아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미세한 결정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것의 비닐을 녹이면 립스틱이나 다른 화장품 등의 진주 광택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반짝반짝 진주처럼 빛나는 화장품의 원료가 바로 이것의 비닐이었군요. 맛도 좋고 활용도도 높은 이것.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은 이것의 가치를 유명한 보사노바 가수인 리사 오노도 익히 알고 있었는지 이것도 하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갈치. 자, 여러분, 오늘도 많이 덥지만 이것처럼 꼿꼿하게 몸을 세우고 힘을 내서 또 하루 열심히 헤쳐나가 보시죠. 먼저 정답부터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 이어갑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청탁금지법, 민간 확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청렴 선물 권고안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고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6일엔 농축수산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본지가 주요 농민단체를 통해 확인한 청렴 선물 권고안의 내용은 사실상 청탁금지법의 민간 버전입니다. 권고안의 적용 대상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부문으로 사실상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요. 선물가액은 5만 원으로 제한되며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은 10만 원으로 상한을 뒀습니다. 제공자와 받는 자가 함께하는 식사 음식은 3만 원, 경조사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화환 조화는 10만 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런 권고안을 낸 배경도 설명했나요?
네, 권익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이고 민간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 영역이 정부와 직간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갖는 상황이라 정부 입김을 무시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익위는 민간 선물 부문 가액의 범위는 청탁금지법을 준용을 하되 명절이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6월 23일에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를 보면 명절 기간마다 농어민 단체 등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해 반복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가 계속됐다며 더 이상의 법 개정으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가 약화되거나 청탁금지법과 민간의 소비 위축 문제를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어민 단체가 명절마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요청하니 민간 영역의 규제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네. 권익위와 이 농축산 관련 단체 좀 대립이 예상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지난해 추석부터 명절 기간에 한해 이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조치로 이 코로나 시국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트였었는데요. 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서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려던 이 농축수산업계 입장에서는 혹 들어갔다가 혹 붙인 격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고안 자체가 선물가액 규제로 인식이 되면서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을 부를 공산 또한 큽니다. 특히 한우, 인삼, 사과, 배처럼 이 명절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물 소비에 또 타격이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충북인삼농협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인삼 선물 시장이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에다 민간 영역의 선물 권고안이 시작되면 10만 원 중반대 인삼진액 시장을 점유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또 선물은 물론이고 화훼 소비에도 악재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경기 의왕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 졸업식 꽃 수요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다 새로운 규제까지 껴들면 아예 지식하는 게 아니냐고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네, 진짜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 같은데 농축수산업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가뜩이나 위축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아예 주저하는 게 아니냐. 권익위가 민간 영역의 선물가액까지 규정하는 건 행정 만능이자 과잉이라는 비난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을 위해선 민간 영역까지 선물 가이드라인 설정에 과도하게 규제하게서는 안 되고 나아가 청탁금지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 농어민들의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서 선물 가액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에는 이 선물가액 상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농축산업계가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청탁금지법을 그대로 둔 채 권고하는 협상카드로 농업계와 줄다리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다시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이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명절마다 이 농축산업계에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냐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일반적인 농축수산물 선물이 부정청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농업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외식도 그렇고 단체급식 같은 것도 좀 급격히 줄었을 것 같은데 지금 신선 농산물 가격은 어떤가요? 네, 요즘 농산물 가격 그야말로 풀이 죽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강세인 상추, 열무 등 이런 엽채류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좋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애호박, 청양고추 등 일부 과채류 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체류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학교 단체 급식 수요가 급감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외식 소비가 부진해서입니다. 여기에다 폭염으로 인해 가열해서 먹는 채소 소비가 줄었고 또 시장에 반입된 채소 품질이 저하된 영향도 있습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에 소비 부진으로 과체류 일부 품목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과체류 전반에 걸쳐 약세가 나타나는 건 드문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애호박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지난 26일 애호박 20개들의 상품 한 상자가 평균 8,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7월 평균가 16,700원의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는데요. 그래서 결국 강원, 화천, 춘천, 홍천 등 이 여름 애호박 주산지에서는 22일부터 300톤을 단계적으로 산지 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화천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진짜 그 산지 폐기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뭐 좋은 일이 생긴 건가요? 네, 화천에서는 213톤을 산지 폐기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렇게 눈물의 산지 폐기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 소비자들이 이 구매에 너도나도 동참을 했고요. 25, 26일 이틀 만에 112톤이 완판이 됐습니다. 이 물량은 지금 폐기 대상 물량의 절반이 넘고요. 화천에서 일주일간 서울 가락시장에 올려보내는 물량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산지 폐기도 일단 중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팔렸냐면 군이 직영하는 화천 스마트마켓에서 10,000상자가 날개돋친 듯 팔렸고요. 우체국 쇼핑몰에서도 4,000상자가 모두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수천 건에 이르는 위로와 격려 댓글도 농민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기적인데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아쉬워요. 네,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 과체류값 반등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금 공통된 의견입니다. 소비가 워낙 부진한 데다가 또 8월에 출하량이 증가하면 이 반등 기대는 어려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체류 주산지에서는 농산물가 폭락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강원 화천의 애호박 농민 한 분은 농산물값이 오른 만큼 대파 등으로 표현하며 물값 이상이라고 난리치던 언론들이 요즘처럼 과체류값이 낮을 땐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 그리고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피눈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국회에서 이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의결이 됐지만 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는 점도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들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이 덥죠? 진짜 덥습니다. 네, 이 더위가 언제쯤 진짜 꺾일지 기다리고만 있는데 농촌은 밖에 할 일도 많으니까 더 힘든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변호사님 만나는 분들도 이런 어려움들 많이 서로 얘기 나누시죠? 많이 나누고 있고요.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나 저녁에 일을 많이 하시고 낮 시간대에는 쉬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분쟁이 발생하면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상담을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얘기하러 오시는 건데 여름엔 아무래도 좀 더 지치고 화도 좀 쌓이고 하니까 좀 서로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사례도 여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맘때쯤이면 그러니까 장마철이 다가오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고요. 도시에서야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농어촌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사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저씨, 그쪽 거기 좀 제대로 쌓아주세요. 그치. 그쪽도 좀 잘 발라주시고요. 김씨! 누구셔?
아, 이장님 오셨구나. 아, 애들 아빠 뭐 사러 잠깐 갔는데 무슨 일이셔요? 아이고 공사한다면서? 아, 예. 아, 며칠 전에 비 올 때 지하로 물이 새서 아휴, 여름에 비 더 오기 전에 손 좀 보려고요. 아 잘됐네. 아 그러면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되겠네. 뭘 같이 해요? 아 왜 요 밑에 재홍이네랑 그 옆에 선영이네랑 그 옆에 상근네까지 비 올 때마다 난리 아니오. 3년 전에 요 집 짓고 나서부터니까 이번에는 해결을 좀 해줬으면 참네. 아, 또 그러신다. 아, 비야 하늘에서 내리는 걸 왜 매번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러시길. 아 여기가 동네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집 아니오. 아 근데 저 큰 우수관을 남의 집 쪽으로 만들어 놓고서 대체 배수로는 왜 안 만든겨? 에? 아니 그러니까 비 올 때마다 이 집 외벽을 타고 막 줄줄줄줄 쏟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아, 이장님, 내 땅에 내 집 지어서 내 맘대로 한다는데 아, 비가 외벽을 타고 내려가 눈 올라가든 대체 뭔 상관이시냐고요. 참 기가 막혀서. 아유 그제 비 왔을 때 아랫집 재홍이네 보일러실이랑 창고 그거 물에 또 잠겼잖여. 아 그 집에 양파 걷어놓은 거 죄다 썩었다는 소리 들었지? 안 그래도 첫 썩은 걸 죄다 들고 와서 저희 집에 던져두고 갔다니까요. 아,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아유 저기 그러지 말고 한번 내려가 보기라도 해요. 재홍네만 그런 게 아니라 선영이네 그거 또 무너졌어. 이 집이 하도 나는 상관없네 딱 잡았다니까 선영이네 돈으로 결국 다시 쌓은 그 토병 말이오. 그것뿐인 줄 알아? 상근이네는 화장실 배수구가 역류해서 우리 집 화장실 들락날락한다고 지금. 이 집 때문에 그랬는데 뭔 수를 해야 아우, 되지? 글쎄, 저희는 모른다고요. 아이 한 동네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식이면 곧 후회를 하게 될겨. 참, 후회는 무슨. 여보, 당신 빨리 와. 여기 지금 뭐? 우리 집 올라오는 길을 뭘로 막아? 별거 아니야. 우리 집 창고에 있던 콤바인 그거 좀 꺼내놓고 왔어. 아, 이것 보세요, 이장님. 이 집으로 올라오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내 땅이야. 알지? 내 땅에 내 콤바인 주차한 것이 뭔 문제겠어? 안 그래? 진짜 이러실 거죠? 공사에 차질이라도 생기면 하나도 안 빼놓고 이장님한테 책임 물을 겁니다. 책임? 좋지? 나도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어. 차근차근 하나씩 다 따져보자고. 누가 손해인가? 아유,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해봐요. 누가 겁날 줄 알고? 오늘도 한치 양보 없이 소리를 내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지금 서로 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걸 이제 이장님이 나서서 해결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이제 위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위쪽 집인 김 씨네가 지금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안 좋죠.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같은 이웃사촌들끼리 문제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실 뭐 본인 잘못일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자연재해일 수도 있는데 아예 그런 부분 확인조차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그 이웃사촌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잠겼다고 하면 가서 이렇게 보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자기 집 공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양파 썩은 집 이거 배상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예, 우리가 그 재해가 생기면 도저히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재해인 경우야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으면서 뭐 우수관이나 배수로 이런 거 설치를 해서 그 비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집이 특히 높고 또 집이 크다 보면은 그 빗물이 쭉 집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웃집이랑 너무 가깝다 보면은 그 물이 굉장히 세게 내려와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뭐 마당이나 이런 걸 다 파내려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비가 오기 전에 이미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우리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집을 보면
선영내죠. 지금 토벽이 한번 무너졌는데 그걸 이제 자기 돈으로 또 다시 쌓았어요. 예. 이런 부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문제인데요. 양파나 뭐 다른 뭐 곡식들도 문제지만 이렇게 토벽이나 이런 것들도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물론 이제 토벽이 무너진 게 김씨네 집 때문에 배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평상시에 잘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던 토벽이 무너진 건 유수가 흘러내리는 양 같은 걸 따져봐야 되는데 분명히 김씨네가 새로 집을 지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전적인 거면 이제 배상으로 가는데 만약에 누군가 다쳤다 그러면 이것도 다 관련이 돼 있는 거겠네요. 당연하죠. 이게 토벽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수와 함께 이렇게 뭐 바위나 돌멩이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맞아갖고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들은 딱 처음에 집주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흘러내려가지고 다쳤다고 하면 저는 진짜 이걸 몰랐어요 하면은 뭐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되지 않겠지만은요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남몰라라 하면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형법상 과실치상이라고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다 배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사과를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면은 형사처벌이라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는 모른다. 이게 상당히 안 좋은 태도네요. 예, 그렇죠. 진짜 일어난 일인데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는 게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어요. 네. 자, 상근인의 얘기를 보면 가장 좀 심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이 역류하니까 급할 때마다 이장님 댁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도 해결을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화장실 역류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이제 우수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물질 같은 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흘러내려오면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수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뭐 창고에 있는 아까 그 농산물 같은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까지 다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처리를 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씨네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니까 이 김에 지금 한 번에 좀 다 해결을 하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김씨네는 좀 혼자 고립됐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고 지금 우리 집만 다들 공격하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걸 좀 감정적으로 하면 정말 싸움이 되니까 법적으로 이제 잘못을 가리려면 마을 주민들은 어떤 도움 요청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 정비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재해가 발생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행정청에다 가장 먼저 알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초에 우리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요즘 핸드폰으로 이렇게 증거 수집 같은 거 하기가 좋거든요. 동영상 같은 거를 찍으셔서 그런 동영상들을 주변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한테 좀 보여주시면 되는데 지역에 우리가 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고 또 변호사 사무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말고 그 각 지역에 변호사회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가 있는데 이런 곳에도 그 동영상을 가지고 상담 같은 걸 문의를 하시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법률구조 사업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썩은 양파를 들고 가서 김씨네 던져두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 물에 잠겨있는 상황을 촬영해서 그걸 갖고 있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방 변호사에 보여드릴 수도 있고. 예. 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감은 좀 잡히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몇 년 동안 뭐 이런 일이 계속돼서 좀 힘들었다, 피로감이 있었다 이런 경우 그런 정신적 피해까지 좀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정신적폐가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정적인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험한 말이라든지 험한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더더욱 더 큰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위자료 부분을 별도로 청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장마철 또 태풍이 또 한두 차례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질 때 이게 우리 나무가 옆집으로 넘어가거나 뭐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유리창 한 장이라도 깨졌을 때 이런 경우에는 배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배상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근데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뭐 태풍, 매미 이렇게 진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태풍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이 면제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정말 큰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보험 같은 것들을 많이 가입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보험 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관할 행정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이웃이 계속해서 문제 생기는데 그런 거를 처리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이웃에게 손해를 청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어떻게 할지 딱 알겠습니다. 예. 순서를 알겠어요. 자, 예. 근데 오늘 얘기해서 이제 이장님이 얘기를 하러 갔는데 네. 가기 전에 길을 막고 가셨어요. 지금 공사 중인데 공사 차량도 못 가고 지금 김 씨 남편도 못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경종을 좀 울리려고 하는 행동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떨까요? 이거 법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네. 일단 이런 사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는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그 사람이 응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 창고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해결책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 특히 이렇게 길을 막거나 마을 주민분들 다수가 나서셔가지고 또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걸 듣고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예.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렇게 콤바인으로 막으시면 형사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다수가 나와서 이렇게 공사를 못하겠다고 길을 점거하고 있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걸 또 방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업무방해라는 죄가 또 성립을 해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죄 두 개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중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막는 좀 방법은 좋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을 회의를 열고 마을 회의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들을 전달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런 전달하는 방법들은 가서 처음에는 이제 말로 하시겠지만 평소에 이렇게 말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서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내용 증명 같은 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마을의 의견을 전달하시고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으실 때는 민사적으로 뭐 공사중지가처분 같은 걸 신청하시는 게 형사처벌 같은 거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마을에서 대표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까지 또 받으시면 이장 자체도 자리가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일정 이상 형을 받게 되면 해촉이 되기 때문에 이장 자리도 유지할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생각 잘 하셔야겠네요. 네. 어떻게 하면 제일 곤란할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 방법을 하신 건데 진짜 순서대로 차근차근 회의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또 문서로도 뭘 보내시고 이런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거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장님께서 나서시기 전에 해당 관할 지역에 있는 뭐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하시는 게 위법사항을 면할 수 있는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장님께서 조금 활동적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장님께서 천천히 이렇게 좀 기다려보세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오히려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3년이 지나면 또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주변에 이제 우리가 지역의 일정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에 해당 마을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 변호사하고 또 교류를 하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오늘 사례는 끝날 때는 지금 좀 심각했잖아요. 네. 지금 오늘 들은 대로 다 해결을 잘하고 나중에 앙금까지 싹 풀리려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한 발씩 좀 양보도 하고 중간에 좀 중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항상 마을에서는 해당 당사자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모임을 주선하는 자리에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관할청에 이렇게 읍장님이라든지 네. 연장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그런 관련된 부분을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저 같은 이제 마을 변호사나 아니면 또 토목이나 건축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참석하시면 그런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주민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재보상금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주님 게시판에서 이런 일 종종 있어요 하셨고 0961님 우리도 이사해서 들어갔는데 두 집이 우리 때문에 빗물 들어온다고 해서 원인 밝히고 행정센터 도움받아 해결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오늘 중요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형윤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밤사이 어김없이 열대야 있었는데요. 오늘 온도뿐 아니라 습도도 높습니다. 불쾌감 덜 느낄 수 있게 시원한 옷 입으시고요. 수분 섭취 꼼꼼하게 하시면서 건강관리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한낮에 강원 춘천이 36도, 서울 대전은 34, 광주 33, 부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난다는 예보 있으니까요. 우산 하나씩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파도가 백사장이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강릉, 양양을 비롯한 동쪽 해안가에선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역대 최다였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96명이었는데요. 전날보다 500명 넘게 늘었고 또 직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도 54명이나 많았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도 역대 최다로 처음으로 1,800명대를 넘기기도 했는데 수도권에서 1,212명이 나왔고 비수도권에서도 611명이나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 대비 비수도권 비중은 33.5%이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적은 1,500명대에서 1,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휴대전화 자료를 분석한 이동량이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보다 오히려 1% 늘었고 비수도권도 0.7%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끝나는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모더나 백신 도입이 늦어질 것 같다라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정부와 모더나 측의 회의 결과 다음 주 중으로 미뤄진 물량 중 130만에서 140만 도스를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예정된 850만 도스도 예정대로 받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자, 도쿄올림픽 얘기해보죠. 우리 선수들이 메달 소식을 계속 전해오고 있죠? 네. 네 번째 금메달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었습니다. 결승전보다는 독일과의 준결승전이 더 손에 땀을 쥐었는데요.
역전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38살의 맏형 김정한 선수가 오른손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 손목 테이핑을 오히려 뜯어내면서까지 이 정광석과 같은 공격을 성공시키는 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펜싱 대표팀 선수들은 결승전에서 만난 이탈리아는 여유롭게 앞서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무더위 속에 시원한 골잔치가 펼쳐졌는데요. 올림픽 남자 축구대표팀이 온두라스에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페널티킥을 3개나 얻어내는 등 온두라스는 거친 플레이를 펼쳤는데 우리 선수들은 주눅들지 않고 이 페널티킥을 모두 성공시키고 또 필드골도 3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 소식이 없었던 황희조 선수가 헤트트릭을 달성했고요. 원두재, 김진야,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수영에서는 황선우 선수가 역사를 썼습니다. 이 동양인이 밟아본 적 없는 이 남자 자유형 100m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막판 스포츠가 대단했는데요. 아시아 신기록 그리고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체 선수 중 4위의 기록으로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그 전에 원팀 협약식이란 걸 했다고요? 네, 어제 오전 민주당이 원팀 협약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후보들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당 지도부가 후보 6명을 불러 모아서 선서문을 읽게 했는데요. 이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겠다라거나 정정당당하게 하겠다라거나 우리는 원팀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후보들은 짝을 지어 원팀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서로의 옷깃에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들은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두고 이낙연 후보는 지역주의는 우리 사회의 상처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이 전남도지사를 지낼 때 공약 이행률이 낮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친인척 관련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친인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거나 이 일을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고 살아왔다며 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야권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당 밖의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개회동을 제의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서 현재 시국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 앞에 두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은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라고 말해서 당장은 만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네. 자, 남북 지금 통신연락선 복원됐고 분위기는 괜찮은데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 중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네요. 네,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는데요. 어제 이 남북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남한 정부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함으로써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고 또 정상회담을 추구하지만 이 코로나19 탓에 일정이나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는 남한 정부의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면서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고요. 또 북한과 중국 간의 이 화물열차 서비스를 포함한 무역을 이르면 8월에 재개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JTBC는 우리 측이 북한과 이 고위급 화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고요. 여기에 백신 협력 얘기가 잘 풀리면 내년 2월 이 베이징 올림픽 때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관련 담화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집값이 연일 치솟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정책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이미 집값은 고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것, 신중하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공급과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는 평년 수준,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씩 공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자산시장이 과열돼서 위험성이 누적됐다면서 대출을 조이겠다라고도 예고했고요.
또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 또 미국이 돈줄을 조일 가능성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언론 보도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둘러싼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제 국회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처리된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됐는데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또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최소 10,000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금액으로 이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여러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도 언론재갈법 이렇게 주장하며 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치권이나 대기업에 악용되지 않도록 이미 보완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신종 사기수법이 있다고 하는데 또 휴대전화를 활용한 건가요? 이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급하게 무슨 앱을 깔아달라거나 뭐 돈 좀 보내달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꼭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서 4억 원대의 돈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라고 뭐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그 앱을 좀 깔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니 그냥 앱을 깔았는데 이 앱이 바로 원격 제어 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까지 받아서 12명으로부터 4억 7천만 원을 가로챘고요. 경찰은 이를 통해 이 국내 총책 등 8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앞으로 그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음성통화로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좀 힘내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저자 또는 저잣거리 같은 표현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저자란